매일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대에 퇴근을 하는데 생산성이 좋지 않아서 저희 급여는 최저임금을 면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 능력이 남들보다 훨씬 부족한 것을 알았고 고졸이라 저 모양이라는 소리도 듣기 싫었고 무엇보다 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졸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대기업 팀장으로 지금은 작은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한 생산성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직장인에게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 바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듣고 나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연한 것을 지키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통된 조건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누구에게는 25시간, 누구에게는 20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 나의 하루 중 8시간을 회사에 팔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결근과 같은 상황에서 회사의 경고가 강하게 날아오기도 하지요. 물론 이는 회사마다 직무마다 분위기는 다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늦은 시간 야근을 하거나 주말까지 일하시는 직장인들이 계시지만 우선은 40시간 기준이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일하는 시간은 모두에게 하루 8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일하는 우리 개인의 능력은 다른 상황입니다. 나는 2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누군가는 3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 일의 완성도는 큰 차이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개인의 능력은 다르게 발휘됩니다. 마치 양궁 선수처럼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에서도 결과가 다른 것처럼요. 어쨌든 그 능력을 비교할 때 100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120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80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능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산성을 계산하면 시간당 노동력으로 12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960의 정도 생산성이 나오고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800 정도의 생산성, 그리고 8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640의 생산성으로 나옵니다. 8시간으로 계산했으니까 매일 생산성의 격차가 이만큼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의 가정은 주어진 8시간을 모두 성실하게 일한다는 조건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한 이 사실을 신입사원 때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일하는데 영업직 임금은 최저임금의 성과급이 추가되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대에 퇴근을 하는데 생산성이 좋지 않아서 저희 급여는 최저임금을 면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공평했지만 능력이 공평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직장이라는 곳에서는 시간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공평하지 않아서 시간이 공평하지 않은 곳이 직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의 첫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나는 80의 능력을 가졌고 12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기고 싶다면 12시간 이상을 일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으로 때우는 방법입니다.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를 보면 은 현장님이 어려운 가게를 찾아 자문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든요. 거기서 매일 나오는 말이 가게 사장님한테 잠을 줄여라, 남들 2배로 살아라. 그럼 10년을 일했던 사람을 5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방법입니다. 4시간을 자는 것도 많다고 줄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다 죽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사장님이라서 건강만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오롯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 능력이 남들보다 훨씬 부족한 것을 알았고 고졸이라 저 모양이라는 소리도 듣기 싫었고 무엇보다 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메꿀 수 있는 건 시간을 더 투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하루를 이틀처럼 살면서 점차 선배들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6개월도 안 되어 파트장을 달고 월급도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 느낀 점이 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였습니다. 남들 2배로 살면 2배로 단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2배로 일하면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할 마음을 먹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52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6시가 되면 컴퓨터 전원이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사장이면 그렇게 일할 수 있다. 직장인이 뭐 하려고 회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냐?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회사에서는 8시간을 일하면 됩니다. 본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더 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산성이 비교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는 내가 그곳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침 회사에 기여하는 것과 내 성장이 같이 간다면 좋을 뿐인 거죠. 저도 회사가 좋아서 그렇게 일한 것은 아니고 오로지 저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장처럼 일하면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졸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대기업 팀장으로, 지금은 작은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총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능력이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남들보다 잘 살고 싶다면 회사를 위해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시간은 회사대로 쓰고 나를 위한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방법에서 시간을 더 투자하기 힘든 분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집안에 아픈 분이 계셔서 간호를 해야 한다든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본적으로 하루 24시간 중에 3, 4시간씩 뺏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남습니다. 바로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이 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사소한 일이라서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조차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게 되면서 일뿐만 아니라 일 외적으로도 하나하나 소중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일에서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류가 준다든지,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완성도가 높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회사에서 욕먹을 일도 이제 사라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하는 사소한 일이 나중에 어떻게 결과물에 녹여 들어가게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사소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 완벽해지면서 내 일 밖에 연관된 일까지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서 결국에는 사소한 인생에서 훌륭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퇴근하고 나와서는 집에 가는 시간도 빈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즐겁기만 한 영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찾게 됩니다. 밥 먹는 것이 고맙고, 자는 것이 고맙고, 직장이 있는 것이 고맙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어떤 일도 비전이 없다고 여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비전이 없다고 여긴 순간 비전이 없어지는 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하나 궁금한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태도는 어떻게 바꾸나요? 그냥 짠 하고 내 태도를 바꾸면 되나요? 그렇게 태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태도를 바뀌기 위해선 목표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오류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사소한 목표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는 탑이 되겠다 같은 그런 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집에서 채용팀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처음에 많이 위축되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왠지 채용 업무를 하는 분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를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위축되지 않고 단순하게 1년 안에 저 선배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거야 같은 목표를 가졌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나서는 어떤 일이든 재개하겠다고 했고 힘들긴 했지만 남들보다 일이 많은 것에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태도는 각오나 목표가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태도가 명품이면 삶이 명품이 된다. 태도, 인생의 가치를 바꾼다.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 보인 태도의 합이다. 태도와 관련된 책이나 명언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법 2가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라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내일 하루는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프였습니다.